카지노를 거니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이동진이 보입니다. 그는 샤인솔루션이라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동진은 그 회사에서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통계를 내고 그에 상응하는 정보를 도출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일을 합니다. 그는 카지노를 둘러보며 데이터 마이너답게 사람들의 외형만 보고 그들의 직업이나 신상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를 카지노 고위급 인사들에게 브리핑을 합니다. 고객들의 페인 포인트를 추적해 고객의 멘탈을 관리하며 그들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도움을 주고 또 다시 카지노를 찾아오게끔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그중 한 30대 남자가 동진의 눈에 들어오고 많은 돈을 잃은 그에게 식사와 숙박권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못하고 차를 맡긴 돈으로 또 다시 도박을 합니다. 회장이라고 불리는 고위급 인사가 그 모습을 보며 동진에게 위로하듯 말을 건넵니다. 살아보니 인생은 변수가 너무 많아. 세상 일이 말처럼 숫자로 딱 나오면 얼마나 좋겠나. 집으로 돌아오는데 누군가 동진의 차를 박살을 내놨습니다. 경찰서에서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 차량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후 파손을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원한에 의한 범죄로 단정하고 범죄자와 안면이 전혀 없냐고 질문합니다. 하지만 동진은 전혀 모르겠다고 답합니다. 동진의 친구 중혁은 그 시간에 범죄자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강력계 형사입니다. 오늘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일 때문에 다음에 만나자고 약속을 취소합니다. 그렇게 동진은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술 취한 누군가가 어떤 여성에게 고백하는 현장을 목격합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영상으로 찍습니다. 동진도 덩달아 그 광경을 목격합니다. 제가요 미정씨 정말 많이 좋아해요. 나에 대해 뭘 알기나 해요. 그때 그녀가 고개를 돌리는데 그녀는 동진이 과거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바로 그 박미정이었습니다. 동진은 놀라서 한동안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시골의 작은 마을, 그곳에 존재하는 작은 고등학교, 그곳은 동진이 어릴 적 다니던 고등학교였습니다. 동진이 친구들과 축구를 하는데 홀로 벤치에 나와 점심 식사를 하는 미정이 보입니다. 그 여학생은 동진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절 학교에선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그 사건들은 모두 미정 때문에 일어났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또 일이 일어납니다. 우산을 가져오지 않은 미정에게 함께 우산을 쓰자고 제안하는 남학생. 그 학생은 미정에게 너무나 친절했습니다. 심지어 쓰던 우산마저 미진에게 주고 갈 정도였죠. 그런데 그 남학생은 그날 벼락을 맞고 죽습니다. 미정은 그 남학생의 죽음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진은 멀리서 그런 그녀의 모습을 훔쳐봅니다. 또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거 박미정 때문이래. 심지어 같은 반 친구들은 미정을 마녀라고 부르기까지 한답니다. 하지만 동진은 그 소문을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며 일축합니다. 어느새 세월이 흘러 학교에서 소풍을 갑니다. 동진이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에 비해 미정은 소풍을 가서도 혼자 도시락을 먹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쳐서 선생님에게 엎여 급히 병원으로 갑니다. 미정은 또 누군가 다친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아마도 그 남자 또한 미정이와 관련이 있나 봅니다. 시간이 흘러 미정은 점점 더 혼자인 시간이 많아집니다. 땡볕에 혼자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는 미정이 동진은 자꾸만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동진은 학부모 회장인 엄마에게 부탁해 그곳에 차양막을 세웁니다. 그때부터 미진은 땡볕에서 식사를 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런 미정을 보며 동진은 미소를 짓습니다. 그런데 또 한 명의 남학생이 죽습니다. 그 남학생 또한 미정이와 엮여 있었습니다. 과거 벼락에 맞아 죽은 남학생은 내 잘못이 아니라며 미정의 마음을 훔치려 했죠. 그러나 미정은 그 남학생의 마음을 외면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깃줄이 끊어지고 그 남학생은 감전을 당해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이 정도면 정말 저주가 있나 봅니다. 없다고 해도 스스로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겠죠. 박미정 근처에도 가지마. 미정을 둘러싼 소문은 더욱 강하게 그녀를 옥죄어 옵니다. 지금 그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저주받은 자신의 삶을 원망할까요? 동진은 그런 그녀가 학교를 떠나는 모습을 창밖으로 지켜봅니다. 가녀린 그녀가 한 줄기 발자국을 남긴 채 자신이 잠시 머물렀던 학교를 떠나는 모습을. 실체 없는 소문은 실제로 그녀를 마녀로 만들었습니다. 동진은 떠나는 그녀를 보며 그동안 말 한마디 걸어보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안녕, 나는 이동진이야 라는 사소한 인사조차 하지 못한 것을. 동진은 지하철에서 내리는 미정을 따라 내립니다. 그리고 거리를 유지한 채 그녀의 뒤를 쫓아갑니다. 홀로 골목을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잠시 망설이는 사이 그녀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런 그녀를 찾아 골목을 헤매는 동진. 곧 다시 그녀를 발견하고 담벼락 뒤에 숨습니다. 그녀가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며 자신의 신세 한탄하는 목소리를 듣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살아갈 방법은 없을까? 그녀가 잘 살길 바랬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는 동진의 마음은 아픕니다. 그렇게 그녀가 살고 있는 집까지 확인하는 동진. 그는 생각합니다. 당신과 내가 긴 세월을 돌아 다시 만난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동진은 확신합니다.
만나야 할 사람은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다고. 그리고 그날의 미정이 담긴 동영상을 찾아보는데 미정과 동진이 지하철을 떠난 후 미정에게 고백하던 그 술 취한 남자는 결국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동진은 친구 중혁을 만나 술을 마십니다. 금세 술에 취한 동진은 세상에 이상한 법칙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머피의 법칙 같은 이상한 법칙이 평생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힘이 들까요? 심지어 그게 죽음의 법칙이라면 더욱 힘이 들 겁니다. 울먹이는 동진은 중혁을 봅니다. 중혁아, 넌 마녀가 있다고 생각해. 지금까지 드라뷰어였습니다.